2025년 물류 산업에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뭐랄까, 친환경이 그냥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그린 물류가 어떻게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내 승자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물류산업의 최신 친환경 기술부터 시장 변화 그리고 또 앞서가는 기업들의 전략까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저희 분석의 중심 주제는 그린 물류와 ESG입니다. 여기서 ESG는 환경, 인바이어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거잖아요.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지표죠. 자료에는 AI 기술의 잠재력, 또 지속가능 항공유 SAF라고 하죠. 그것의 부상, 또 도시명 물류센터, MFC의 확산, 소비 트렌드 변화, 그리고 또 DHL 같은 큰 기업들의 구체적인 전략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담겨 있어요.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 핵심을 딱 뽑아내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물류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함께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역시 기술의 힘인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 AI의 역할이 정말 대단한데요. 관련 시장이 2033년까지 연평균 46.7% 성장할 거다 이런 예측이 있던데 이거 엄청난 속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성장률 자체가 사실 AI가 이제 단순 효율 개선, 이걸 넘었다는 강력한 증거죠. 물류 산업의 그 지속 가능성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이느냐,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더 빨리 더 많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저도 자료 보니까 AI가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서 운송비를 최대 20%까지 줄이고 또 컴퓨터 비전 기술, 그걸로 상품 크기에 딱 맞게 포장해서 낭비 줄이고 심지어 수요 예측으로 아예 불필요한 운송 자체를 없앤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결국은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나 날씨, 차량 상태,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단순히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연료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내는 거예요. 연비가 한 10%만 개선돼도 전체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포장재 최적화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AI가 상품 크기랑 형태를 딱 인식해서 꼭 맞는 상자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럼 과대 포장이 줄고 박스 부피, 무게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차량 한 대에 더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운행 횟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운송 효율 높이고 폐기물 줄이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예측 배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수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면 애초에 불필요한 생산이나 재고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술 이야기하니까 하늘길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항공 운송이 전체 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고 들었는데 지속가능 항공유,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이게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자료에 언급된 DHL 익스프레스의 고거린 플러스, 이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더라고요. 네, SAF는 정말 주목할 만한 기술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이죠. 와, 80%면 엄청나죠. 근데 단순히 배출량만 줄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원료를 보면 폐식용유나 농업 폐기물, 생활 쓰레기 같은 말 그대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자원 순환의 의미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존 항공기 엔진이나 인프라를 거의 혹은 전혀 개조할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술 도입 장벽이 낮다는 거고 그만큼 상용화 속도를 확 높일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항공 운송 분야의 탄소 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늘에서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와 보죠. 2025년 물류 트렌드의 또 다른 핵심으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MFC가 부상하고 있다고요? 이름만 들어서는 도심 속에 있는 작은 물류 거점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소비자와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도심 곳곳에요. 기존의 그 외곽에 있는 거대한 물류센터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첨단 물류 거점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방식이죠. 많은 분들이 MFC를 그냥 단순히 더 빠른 배송 이걸 위한 전략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요. 바로 최종 배송 단계, 우리가 흔히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 차량 이동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송 트럭이 저 멀리 도시 외곽센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객 근처에 있는 MFC에서 출발하니까 이동 거리가 훨씬 짧아지죠. 이건 곧 바로 탄소 배출량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뭐 유류비나 인건비 같은 운송 비용 절감 효과도 따라오게 되죠. 자료에 보니까 서울 서초구의 어떤 대형마트가 그 남는 시간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새벽 배송 MFC로 바뀌었다. 이런 사례가 나오던데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새로운 시설 짓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새 건물을 짓는 데는 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일부 공간 혹은 뭐 문 닫은 상점 같은 곳을 MFC로 바꾸면 초기 투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빠른 배송이랑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MFC의 핵심 장점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죠. 기존 유통업계 입장에서도 남는 공간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러니까 환경보호와 경제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한 배송 상용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료에는 뭐 24시간 무인 배송, 탄소 배출 제로 라스트마일 같은 진짜 미래지향적인 키워드들이 막 등장하는데요. 이게 MFC랑 결합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로봇이나 드론 배송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예를 들어 기술적인 완성도, 다양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운행 능력이라든지 안전 문제, 그리고 또 관련 법규나 제도 정비 같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 보여요. MFC처럼 도시만의 촘촘하게 물류 거점이 확보된다면 이런 무인 배송 기술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큰 전기 트럭이 주요 거점인 MFC까지 상품을 대량으로 실어 나르고 그 MFC에서 각 가정이나 사무실까지의 마지막 짧은 구간은 작은 배송 로봇이나 드론이 담당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라스마일 구간에서 탄소 배출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이런 기술적, 공간적 변화를 이끄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은 바로 소비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그린 슈머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그런 뜻이겠죠? 실제로 친환경 포장재 시장만 해도요. 2023년에는 그 규모가 무려 4,6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이것도 5.05%로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측되고요. 이 정도면 정말 무시 못할 흐름인데요. 네, 소비자의 영향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요. 제품을 살 때 그냥 가격, 품질, 디자인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든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얼마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 이걸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매우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거 보면 한국 Z세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이죠. 이 응답자의 59%,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의 47%가 지속 가능한 제품이라면 기꺼이 더 비싼 돈을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데이터는요. 기업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친환경은 하면 좋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조건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정말 기발하고 혁신적인 친환경 포장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워요. 자료 보니까
대나무나 해초, 심지어 버섯 균사체로 만든 100% 생분해성 포장재부터 시작해서요. 그냥 버려지던 알로에 껍질 부산물로 만든 종이도 있고 또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이론상으로는 무한히 재활용 가능한 PET 신소재까지. 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소재 혁신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친환경덕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폐자원을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순환 경제 구축에도 기여하고 길게 보면 원자재 비용 절감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린 슈머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브랜드 충성도도 높이고 친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기회도 얻게 되죠. 즉, 소비자의 요구와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적 필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 시장 환경, 그리고 소비자 인식까지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 정말 필수적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글로벌 물류 리더인 DHL의 2050 넷제로 로드맵을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네, DHL 사례는 그 구체성과 단계적 접근,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우리도 친환경 노력하겠다, 이런 막연한 선언이 아니고요. 2025년까지 탄소 효율성을 2019년 대비 50% 개선하겠다. 2030년까지 라스트 마일 운송 차량의 6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모든 물류 관련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0으로 만들겠다. 즉 넷제로죠.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목표랑 달성 시한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만 조직 내부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요. 필요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제 국내 물류 기업들도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사만의 구체적인 ESG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거창한 로드맵 수립이 부담스러운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자료에서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비교적 작지만 확실한 실천 방안 5가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전기 트럭이나 수소 트럭 같은 친환경 상용차를 당장 전면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 둘째는 아까 이야기 나눈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 중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나 물류 특성에 맞는 걸 찾아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셋째, AI 기반의 경로 최적화나 수요 예측 솔루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한번 시범 적용해보는 것. 넷째는 물류센터 지붕이나 안 쓰는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처럼 쓰는 전력의 일부라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 마지막 다섯째는 우리의 환경 관련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고 이걸 정기적으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즉 ESG 공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5가지 방안들은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기술, 시장, 소비 트렌드, 그리고 장기 전략이라는 그 큰 그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특히 마지막에 언급된 ESG 데이터 관리 및 공시체계 구축,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단순히 우리 친환경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시대를 넘어서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재활용률은 얼마나 높였는지 이런 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고요. 이 데이터를 필요하다면 블록체인 같은 신뢰성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투자자나 소비자 그리고 사회 전체로부터 진짜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순방향 물류뿐만 아니라 사용된 제품이나 포장재를 다시 걷어들이고 수리하거나 재활용, 재사용하는 역방향 물류, 리버스 로지스틱스, 즉 순환경제를 뒷받침하는 물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끼리도 협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가령 특정 지역으로 가는 물량을 여러 회사가 모아서 공동으로 배송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면 차량 운행 횟수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물론 경쟁사 간의 민감한 정보 공유나 운영 방식 조율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업계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더 큰 그림, 즉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는 모습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2025년을 기점으로 물류 산업은 이제 그린, 즉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로 확실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AI, SAF, MFC, 혁신적인 친환경 포장재 등 정말 놀라운 기술과 솔루션들이 속속 현실화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의 가장 큰 손인 소비자들이 먼저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친환경은 더 이상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규제가 아니라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파도에 미리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올라타는 기업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잡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모든 노력이 단순히 지구를 보호하자는 어떤 당위적인 구호나 사회공헌 활동,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했듯이 그린 물류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운송 과정을 최적화하며 폐기물을 줄이고 나아가 친환경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등 기업의 수익성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과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서로 상충하거나 별개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린 물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물류 산업의 건강한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된 정말 다양한 기술과 전략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산업 분야나 혹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 그린 물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종류의 파트너십이나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물류회사와 IT 기업 혹은 에너지 기업, 심지어는 전혀 다른 분야의 스타트업이 만나서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단순히 기업이 우리는 이만큼 친환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블록체인 같은 신뢰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공급망 전체의 지속 가능성 관련 데이터와 주장의 투명성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필요한 흥미로운 정보와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